오늘은 3월 19일입니다. 412년 전 조선 강화도에서 8살 아이가 죽었어요. 죽인 건 적군도 자객도 아니었어요. 나라의 명령이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영창대군. 왕의 이복 동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이 결국 왕을 무너뜨렸어요. 오늘은 영창대군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불쌍한 아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조선 왕실이 얼마나 냉혹한 권력 시스템이었는지, 그리고 밖으로는 뛰어났던 왕위 안으로는 어떻게 무너졌는지의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1606년에 시작해요. 선조 나이 55. 오랫동안 아들이 없던 정비 임모강우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영창대군이에요. 그런데 이미 세자가 있었어요. 광해군이었어요. 후궁소생이었지만 임진왜란 중에 세자로 책봉됐고 전쟁터를 직접 누비며 민심을 모았어요. 선조가 피란을 가는 동안 광해군은 분조를 이끌며 전선을 지켰어요. 그런데 선조는 말년에 영창대군을 유독 총애했어요. 왕위를 바꾸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해석도 있고 단순한 애정이었다는 해석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애정이 광해군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1608년 선조가 세상을 떠났어요. 광해군이 즉위했어요. 그때 영창대군의 나이는 2살이었어요. 2살짜리 아이. 그런데 광해군은 이 아이가 두려웠어요. 왜냐면 영창대군은 정비소생, 즉 적통왕자였거든요. 유교 국가에서 적통이라는 건 엄청난 정통성이에요. 후궁소생인 광해군은 그 정통성에서 원천적으로 약점이 있었어요. 왜 조선에서 왕자들은 서로를 위협하는 존재가 됐을까요? 구조가 그랬어요. 왕위는 하나인데 왕자는 여럿이었어요. 왕은 여러 후궁을 뒀기 때문에 왕자 수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각 왕자 뒤에는 반드시 정치 세력이 붙었어요. 대북파는 광해군을 지지했어요. 소북파는 영창대군을 지지했어요. 왕자는 정치 세력의 도구였고 정치 세력은 왕자의 방패였어요. 문제는 이 구조가 만드는 결론이에요.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제거된다. 이미 태종은 형제들을 죽이고 즉위했어요. 세조는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았어요. 광해군에게 이 역사는 교훈이기도 하고 공포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2살짜리 영창대군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정치 게임의 한가운데 있었어요. 1613년 광해군 집권 5년째 사건이 터졌어요. 역적들이 영창대군을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고발이 들어왔어요. 이른바 개추국사예요. 실제로 영창대군 옹립 음모가 있었을까요? 학계의 대다수 견해는 조작이거나 과장이라는 거예요. 이이첨을 중심으로 한 대북파가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 사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관련 인물들이 대거 처형됐어요.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 김제남도 이때 사약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 해인 1614년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됐어요. 8살이었어요. 아니, 만 나이로는 7살이었어요. 강화도 유배지에서 영창대군은 방 안에 갇혔어요. 그리고 온도를 과열시켰어요. 뜨거운 방 안에 가둬서 열기로 죽이는 방식이에요. 증살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쪄 죽이는 거예요. 왜 이런 방식을 썼을까요? 직접 목을 베거나 사약을 내리면 기록이 남아요. 왕이 어린 동생을 처형했다는 기록이요. 증살은 그 기록을 피하는 방법이었어요. 병으로 죽었다고 처리할 여지가 생기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숨겨지지 않았어요. 광해군 일기에 증살이라는 기록이 남았어요. 영창대군의 어머니 임모강우는 1618년 서궁, 지금의 덕수궁에 유폐됐어요. 왕실에서 대비해 호칭도 빼앗겼어요. 아들이 죽는 걸 지켜보고 자신도 궁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광해군은 밖으로는 정말 뛰어난 왕이었어요. 임진왜란 직후였어요. 나라가 폐허였어요. 광해군은 무너진 국가를 재건했어요. 대동법을 경기도에 시범 실시해서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였어요. 허준에게 동의보감을 편찬하게 했어요. 그리고 외교가 걸작이었어요. 당시 동아시아 정세는 명나라가 기울고 후금, 나중에 청이 되는 나라가 급격히 성장하던 시기였어요. 명은 조선의 원군을 요청했어요. 임진왜란 때 도와줬으니 이번엔 당신들이 도우라는 거였어요. 광해군은 강옥립을 도원수로 삼아 1만 3천 명의 군대를 보내면서 비밀 지시를 내렸어요.
상황을 잘 보고 판단하라. 결국 강옥립은 후금에 항복했어요. 명을 돕는 척하면서 후금을 자극하지 않은 거예요. 쇠락하는 명과 부상하는 후금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 거예요. 이걸 광해군의 중립 외교라고 해요. 다만 이 평가에는 논쟁도 있어요. 명과 후금 양쪽 모두에게 조선의 의도가 의심받았다는 비판도 있고, 약소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단순히 중립만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지적도 있어요. 지금도 학계에서 찬반이 갈리는 주제예요. 그런데 밖에서는 뛰어났던 광해군이 안에서는 달랐어요. 영창대군 살해, 임모강우 유패. 조선은 유교 국가였어요. 어머니를 가두고 동생을 죽인다는 건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었어요. 유교적 윤리 자체를 뒤흔드는 일이었어요. 살림 세력이 들끓었어요. 서인들이 결집했어요. 1623년 능양군을 앞세운 서인 세력이 군사를 이끌고 창덕궁을 기습했어요. 인조반정이에요. 광해군은 새벽에 몰래 담을 넘어 도망쳤어요. 반정의 명분은 두 가지였어요. 영창대군을 살해하고 임모강우를 유폐한 패륜, 그리고 명나라를 배신한 중립 외교. 결국 광해군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명분이 됐어요. 광해군은 유배지를 전전하다 1641년 제주도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묘호가 없어요.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영원히 군으로 남았어요. 임모강우는 인조반정 이후 풀려났어요. 광해군을 폐위시키는 교지를 직접 내렸어요. 아들을 잃고 자신을 가둔 사람에 대한 복수였어요. 그리고 인조반정으로 집권한 서인들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버리고 친명 정책을 택했어요. 명을 배신했다는 명분으로 반정을 했으니 명을 따라야 했던 거예요. 그 결과가 병자호란이었어요. 1636년 청이 조선을 침략했고, 인조는 남한 산성에 갇혔다가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광해군이 그토록 피하려 했던 전쟁이 광해군을 몰아낸 뒤에야 터진 거예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1614년 8살 영창대군이 강화도에서 죽었어요. 그 죽음이 9년 뒤 광해군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광해군이 무너진 뒤 조선은 병자호란을 맞았어요. 왕권을 지키려는 공포가 8살 아이를 죽였고, 그 공포가 결국 왕을 무너뜨렸어요. 영창대군은 왕이 되지 못했지만 그의 죽음은 왕을 무너뜨렸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